안녕하십니까. 부강약품 커뮤니케이션팀의 최창호 부장입니다. 저희 부강약품의 실적 발표에 참석하여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의 하이라이트는 대표이사인 이재영 사장님께서, 경영실적은 경영전략본부 김성수 사장님께서, R&D 업데이트는 연구개발본부 본부장인 김지연 전무님께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본 자료는 부강약품의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것으로서 회사가 향후 예상하는 경영 현황 및 재무 실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망의 예측에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회사의 실제 미래 실적은 예측 정보에 포함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에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변경, 전반적인 경영 환경의 변화, 금융시장의 변동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 발표는 주요 내용 발표 후 질문과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줌의 채팅창이나 PR 담당자에게 따로 연락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오늘 그 답변은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영 대표이사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강약품 대표이사 이재영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저희 실적 발표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주주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체적인 하이라이트 먼저 말씀드린 후에 각 항목별로 담당 임원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년 실적입니다. 연결 기준 매출은 1,60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27%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써 2022년 적자 이후에 3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달성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흑자를 내는 건 당연하고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다만 작년에 저희가 흑자 전환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금이나 매출 채권, 할인율, 재고 자산이나 반품률 같이 경영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2023년에 비해 1년 만에 눈에 띄게 좋아진 점은 이번에 흑자 전환이 일시적인 반등은 아니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직원들 미팅할 때 23년이 부강 역사상 마지막 적자가 된 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얘기가 허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저희 임직원들 다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1,576억 원, 영업이익 1,1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의 가장 큰 요인은 주요 제품군의 강력한 성장입니다. 먼저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덱시드와 치옥타시드가 대표적인데요. 그 제품군의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181%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인 매출 성장과 흑자 전환을 견인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작년 중반 이후에 포트폴리오 상의 선택과 집중을 좀 주요 전략으로 삼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5대, 10대 제약사로의 이제 성장을 꿈꾸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그 내실 성장과 체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우리가 어떤 제품군, 어떤 분야에서 더 잘할 수 있는지 일단 선택을 하고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작년에 대표이사 직속으로 CNS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항정신병 신약 라투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여 매출을 실현한 점도 흑자 전환의 주요한 요소였습니다. 그 결과 CNS 전략제품군의 매출은 전년 대비 42%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라투다가 저희 CNS 제품군의 대표적인 제품이긴 하지만 그간에 저희 CNS 분야에서는 불면증 치료제인 잘레딥이나 우울증 치료제인 익셀
그리고 뇌전증 치료제 오르필 같은 CNS 관련 제품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금 뭐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는데 작년에 저 개인적으로도 라투다 출시 이후에 여러 뭐 정신의학과 교수님들이나 의사님들 만나면 원래 구강이 가지고 있는 그런 CNS 제품군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좋은 약들이다. 이제 그동안 구강에 조금 영업이 조금 소극적이 아니었냐는 지적들 많이 하셨고 이제 그런 것들 모두 종합해서 저희가 CNS 사업본부를 신설해서 CNS 제품군을 주력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밀고 있는 건데요. 그 결과 라투다 신제품 라투다의 그런 뭐 어떻게 말하면 선풍이랄까?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런 것과 함께 다른 CNS 제품군의 그 매출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좋은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라투다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26개 이상 종합병원에서 처방 중이고 세브란스나 강북 삼성병원 등 94개 종합병원에서도 이미 약사 심의를 통과해서 올해에는 뭐 의원급까지 조금 더 많은 매출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관련 내용입니다. 해외 관계사, 뭐 콘테라 파마가 주요 관계사겠죠. 주요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덴마크 소재 자회사 콘테라 파마는 R&D 혁신과 투자 유치 강화를 위해 최근 새 이사진을 영입했으며 현재 파킨슨병 아침 무동증 치료제 CP512가 임상 1B 항을 진행 중입니다. 작년 5월경에 JM510으로 실명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뭐 저희도 실망을 했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상반기 중에 CP512는 이상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일상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외에도 콘드라 파마는 현재까지 이제 JM510과 CP512가 파킨슨병 치료제였다고 하면 그 외에 RNA 기반의 저분자 화합물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규 프로젝트도 도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활동들은 앞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전반적인 R&D 전략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제부터는 조금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전략은 아마 R&D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뭐 굳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조금 좋아 보이는 투자처에 쫓아다니는 식의 R&D 개발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찾는 그런 식의 전략을 조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기존의 비즈니스 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덱시드, 치옥타시드와 같은 내분비 분야 브랜드를 블록버스터 브랜드로 육성하고 CNS 분야에서는 넘버원 컴퍼니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OTC와 헬스케어 사업도 가능한 확장하여 매출 성장은 조금 더 가속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개량 신약과 퍼스트 제너럴 발매를 통해 신속한 시장 대응력을 확보하고 오리지널 신약의 공동 판매, 브랜드 인수 전략 등 그간 다소 소홀했던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을 병행하여 전체적인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의 이러한 체질 개선과 체력 회복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때부터는 글로벌 신약 도입과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핵심 질환군에서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 제가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렸고요. 다음부터 저희 담당 임원께서 좀 더 자세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경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본부 김성수 부사장입니다. 2024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광약품은 24년에 연결 기준으로 3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루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7% 성장한 1,601억 원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영업이익은 1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에는 주요 전략 품목의 처방 확대, 유통 재고, 정상화, 매출 채권, 할인율, 반품률 등 주요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영업 측면에서는 전략 품목들의 두드러진 성장이 매출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대표 품목인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인 덱시드와 치옥탁시드가 23년 대비 181%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2024년 8월에 출시된 항정신병 신약 라투다 역시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기여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헌이익을 기반으로 품목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수익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규 공급업체 발굴 등으로 지속적으로 구매원가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R&D 및 투자 비용은 경영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비 56%인 903억 원을 지출하였고 23년에 540억 원 대비 67.2% 증가한 규모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자회사 콘테라파마는 파킨슨병 환자의 아침 무동증 치료제인 CPO12와 카다반병 치료제 CP102 등의 수익성 높은 주요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사항과 2025년 사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부광약품은 정상화를 목표로 다양한 전략적 조치를 시행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먼저 항정신병 신약 라투다의 빠른 시장 투입과 성장으로 CNS 전략 품목의 매출이 전년 대비 약 42% 증가하며 CNS 사업의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일반 의약품 직거래의 CSO 전환과 온라인 도입을 추진하며 유통 구조를 다각화하고 시장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제품별 공헌이익 분석을 기반으로 품목을 최적화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구매 협상 및 대체 전략을 활용한 구매원가 절감으로 원가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넘버원 제품군인 덱시드와 치옥탁시드의 지속적인 외형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라투다를 포함한 CNS 전략 품목의 시장 침투력 강화 및 점유율 확대를 통해 핵심 제품군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성질환 분야의 신제품을 출시하여 1차 의료기관에서의 처방 영역을 확대하고 개량신약 및 제네릭 개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업 제휴를 통해 전문의약품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지속적인 생산 혁신 활동을 통해 제조 및 원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부광약품은 정상화 과정에서 당면한 과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중장기 성장 전략 방향을 토대로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부광약품의 중장기 성장 전략인 성장과 혁신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장기 성장 전략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광약품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존 비즈니스의 확장 및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덱시드와 치옥탁시드를 압도적인 블록버스터 브랜드로 육성하여 시장 내 입지를 더욱 확보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추신경계 분야 넘버원 브랜드 컴퍼니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강점이 있는 CNS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하고 시장 내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광약품의 기존 제품 중 만성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 영역의 제품을 활성화하여 매출을 확대하고 전략적 품목 육성을 통해 종합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시행한 부강 메디카의 유통 채널 다각화를 기반으로 OTC 및 헬스케어 사업을 확장하고 고객 접점을 더욱 넓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시장 경쟁력을 더욱 확보할 것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계량신약과 퍼스트 제네릭 발매입니다. 당사는 오래전부터 국내 영업에 대해서는 소수의 오리지널 신약 판매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으로는 국내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사의 핵심 질환군에 속하는 내분비, 소화기 등의 영역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신속하게 확보 가능한 계량신약과 퍼스트 제네릭 발매에 집중하여 중단기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부광약품이 강점을 지닌 오리지널 신약과 종합병원 중심의 국내 영업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 규모가 큰 순환기, 당뇨, 소화기 질환 영역에서 오리지널 브랜드를 앞세워 신속한 시장 진입과 성공적인 외형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중적인 파트너링 활동을 통해 오리지널 신약의 공동 판매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며 필요에 따라 브랜드의 허가권을 완전히 인수하는 브랜드 애퀴지션 전략도 과감하게 실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도입과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한 성장 전략입니다. 부광약품의 핵심 역량인 글로벌 파트너링 및 신약 도입 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제2의 락투다와 같은 경쟁력 있는 신약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핵심 질환군과 연관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광약품이 강점을 지닌 치료 영역에서 시장 트렌드에 적합한 의료기기 등 신규 사업을 확보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부광약품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영 실적에 대해 말씀드렸고 R&D 업데이트는 김지현 본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4분기 R&D 활동을 간략히 4장으로 정리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의 주요 R&D 파이프라인 현황표입니다. 조현병 신약 란투다는 앞서 많이 설명드렸듯이 지난해 8월 정시 출시되었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속 상표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동증 치료제 JM510은 지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잠재적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몇몇 아시아 업체와 논의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관심을 보이는 업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BUK001은 당사에서 직접 개발 중인 ESP30 단백질을 타깃하는 파킨슨병 치료제입니다. 최근 선도물질이 도출되었고 그에 따라 연구의 다음 단계인 BBB 통과 실험, 인비보 에피커시, 인비보 톡스 및 DRF 실험 등을 금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실험과 병행하여 당사는 계속해서 더 효력이 좋고 생체 이용률이 높으며 반감기가 길면서도 BBB를 통과하는 더 좋은 물질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바이오텍스에서 진행하는 MLR1023에 대한 1형 당뇨병 2A 임상은 순항 중에 있고 이외에 다른 업데이트 사항은 없습니다. 컨테라에서 개발 중인 아침무동증 치료제 CP012에 대한 페이지 1B 임상은 시험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임상 시험의 결과는 금년 2분기 말 정도에 확인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본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다국적사 등의 파트너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임상 시험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저희는 라이센스 아웃을 최우선적으로 시도할 예정입니다. 컨테라 파마에서 전인상 단계에 있는 카나반병 치료제 CP102에 대해서는 DRF 실험 이후에 데이터 분석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프리클리니컬 캔디데이트가 선정되면 금년 2분기 말 정도에 GLP 악압성 독성 시험을 시작으로 GLP 톡스 실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규의 HR 안타고니스트는 생체 혈액 시험 결과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최종 결과는 금년 상반기 내에 확인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프로텍의 PKR 이니비터는 후보 물질에 대한 생체 혈액 시험 결과 순도 물질 최적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추가 개발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당사는 추가 투자는 지양하고 현 상태로 라이센스 아웃을 시도하고자 하며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학과의 공동 연구 결과에 대한 확인과 연구지원금 신청 결과를 기다려보면서 향후 개발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발매를 성료한 라투다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투다는 과거에도 언급드렸듯이 한국에서 14년 만에 출시된 항정신병 제제 신약으로 당사는 전문적인 별도의 영업조직, 즉 CNS 사업본부를 만들어 라투다를 포함한 CNS 제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내 주요 병원에 빠르게 라투다를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IR 때 저희가 라투다가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강북 삼성 등 10처 종합병원에서 약사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코딩이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약 3개월이 조금 더 지난 현 시점에서 집계 시에는 이미 96개 종합병원에서 약사심의위원회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였고 이외에 다른 주요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접수 및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처방처가 지난 분기 저희가 260처로 보고드렸지만 현재는 520처로 늘었고 주요 전문 정신병원에서도 79처에서 원내 처방 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라투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에서 확산의 기반을 다지며 동시에 처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라투다의 처방 확산을 위해 전략적으로 집중하여 발매 3년차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목표 달성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컨테라 파마의 경우 앞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침무동 치료제 11021가 원비 임상 단계로 진입하여 피험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컨테라 파마는 보유하고 있는 RNA 기반 연구 역량을 활용해서 연구 플랫폼을 저분자 화합물 도출 플랫폼으로 확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신규 연구 프로젝트 수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사화가 되었지만 컨테라 파마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새 이사진을 영입하였습니다. 이 중 마무드한 박사는 바이오테크와 벤처 투자 분야에서 2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투자 전문가로 컨테라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폴 크리스티 안센 박사는 신경질환 분야에서 초기 약물 개발과 질환 모델을 주도한 연구자로 룬드벨에서 오랜 동안 비즈니스 개발, 라이선스인 그리고 M&A를 주도했기에 컨테라의 연구 및 사업적인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규어 HR 안타고니스트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체 혈액 시험 결과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일정이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또 역시 말씀드렸지만 프로텍의 PKR 이니비터에 대해서는 선도물질 최적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추가 개발 계획을 검토 중이며 역시 말씀드렸듯이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도 동시에 탐색할 예정입니다. 지난 분기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무강약품 R&D 집계의 전략적 방향성의 변화와 핵심은 오르가닉 R&D 즉 자체 연구의 활성화입니다. 작년 2024년 녹록치 않은 재정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신약 합성 연구를 위한 비임상 연구전기의 도입, 바이올로지와 ADM 연구 인력 확보 등 신약 후보 물질 검증 역량을 강화하는 데 투자를 하였습니다. 제재 연구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제재 및 분석 연구 장비를 도입하였고 외부 업체와 연구 협력을 통해 처방제형이나 장기 지속형 주사제 등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 수종을 개시하였습니다. R&D의 성과가 신제품의 발매로 이어지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R&D 활동과 병행하여 빠르게 당사의 국내 영업에 필요로 하는 제품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 전략에 따라 작년 말 당사가 필요하는 3종의 타사 허가권을 구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외에도 추가적인 허가권 양도 양수, 공동개발 참여 및 판매 협력을 통해 빠르게 당사의 국내 사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확보하여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의 R&D 핵심 역량인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추구 전략은
계속 지속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외 자회사에서 진행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빠른 결과 도출 및 빠른 수익 창출을 목표로 후속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올해 최우선순위로 진행할 과제들입니다. CNS, 온콜로지 등 유망 분야의 신약 도입기는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한편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해외 제재 기술을 도입하거나 또는 AI 기술을 활용해 당사와 해외 파트너 간의 디스커버리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그 연구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올해 추진할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그 영역 확장 목적으로 의료기기, 전자약, AR 솔루션 등 다양한 사업기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R&D의 진척 속도는 시장의 기대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분명한 R&D 전략과 방향성을 수립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들은 향후 IB나 기사를 통해 계속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2024년 실적 발표 내용이었습니다.